내 돈을 5억 정도 가지고 23억 뛰기를 했으니까 수익률은 400%가 넘는다. 그때니까 가능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로,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정신이 없어. 차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딱 건물이 나오면 컷편집을 많이 하게 돼, 그치? 오토바이, 차나. 근데 되게 필연적이게도 이 외벽을 돌로 하는 게 튜닝하기가 좀 쉽나 봐.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자, 이제 여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은. 그러니까 가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촬영 시점이 10월입니다 아직. 10월 말일이죠. 그래서 야외 활동하기 좋아서 저희가 임장 컨텐츠를 찍으러 또 나와봤습니다. 여긴 어디죠? 오랜만에 좀 이제 강남을 찍어볼까 하다가 임장 수업도 최근에 했었고 제가 지겨워서 조금 다른 느낌의 강남 지역을 보여드리자 싶어서 여기는 바로 설해마을입니다. 아, 그렇죠. 여기는 이제 행정구역상 강남구는 아니고 서초구에 해당이 되고요. 법정동으로는 반포동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고, 내가 요즘 살이 조금 찌다 말아서 그 반포동 할 때부터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래도 개포동이 아닌 게 어디야. 그렇다. 어디까지 했죠? 30대 분들 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강남 쪽의 메인대로인 사평대로에서 이 설해로를 타고 쭉 올라오는 요 길을 필두로 해서 조금 상권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부터 해서 생활 밀착형 상권이 섞여 있는 그런 상권이고, 요즘 친구들도 설해마을 아나? 그래도 좀 부자 동네 이런 걸로 한 번쯤은 한 번쯤 들어보지 들어봤는데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MG, 그러니까 억지로 MG인 그런 나이대들 있잖아. 우리 그분들은 사실 여기가 이제 부촌이라는 건 잘 알고 있고, 이제 상권이 많이 변하고, 옛날에 그 이다도시 아세요? 이다도시? 진짜 옛날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또 약간 프랑스 쪽도 약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프랑스 학교예요. 그래서 프랑스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다도시 때문에 좀 약간 화제도 됐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조금 낮은 용도 지역이죠. 용적률을 덜 써야 되는 그런 필지들이 제일 많고, 2종, 3종은 사평대로 쪽 대로변에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필지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단일 필지가 좀 커요. 7, 80평대부터 크게는 200평대도 있는 그런 게 특징이고, 주거 개발도 꽤나 활발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논현동에 선정릉 인근에 이제 임장 컨텐츠 찍을 때도 부촌인 단독주택 필지가 많은 데는 한 필지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강남구청역 인근 찍었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해마을을 와보신 적은 있는데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그렇지. 설해마을이 부촌에서 상권이 좀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런 단독주택 필지가 고급 빌라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상가 건물로도 많이 개발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 부촌에 어울리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약간 다이닝 바나 뭐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왔었지. 맞아요. 지금도 많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위기에 이제 F&B 업장들이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사옥이나 갤러리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제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급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 밀착형 상권보다는 다이닝바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 그죠? 뭐 세탁소나 이런 것도 사실 주변에 많아야 되는데, 또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 교통이 막 좋은 입지는 아니잖아요. 자차 필수죠. 뭐 어차피 여기는 다 뭐 그런 분들이 사시지만. 아까 그 서두에 대표님이 프랑스 이다도시 키워드를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신축으로 최근에 예쁘게 지어졌길래 한번 찍어보고 등기를 떼봤거든요. 이제 요것도 프랑스 학교에서 직접 지어가지고, 아까 우리 저 대로변에서 봤잖아요. 그 학교에 별동으로 좀 쓰고 있는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일종 북도로에 한 필지가 100평이 넘는 굉장히 큰 필지인데 개발을 되게 잘했고, 이거 등기를 떼봤는데 좀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을구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그 협회 명의로 딱 땅을 사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동네가 럭셔리해서 그런지 앞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도 그렇지만 레버리지 많이 안 썼다. 필요 없다. 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여기 뒤에 있는 거 좀 간단히 저 짚고 싶어서 한번 와봤는데, 아니 이게 임장하다 보니까 한 건물인 것처럼 보이고, 이제 여기는 필지가 전반적으로 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잘 보니까 도로명 주소가 2개 찍혀 있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좀 발견한 사례인데 합벽 건축을 한 사례입니다. 수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건축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합벽을 하는 이유는 하필해서 한 건물을 했을 때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었죠. 뭐 이거는 사실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연면적 제한이 있다거나 뭐 일부러 큰 땅을 분필을 하기도 하니까. 맞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양쪽에 보이는 사례가 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서울에서 용적률을 150%까지밖에 못 씁니다. 그치. 그래서 사실 그냥 건물을 뚱뚱하게 이론적으로만 지으면 보통 3개층, 많아야 4개층 안에서 지상층 용적률은 다 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설해마을의 건물들의 특징은 지하로 많이 파요. 땅값이 그렇다고 싼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활용은 해야겠다 싶으니까 개발된 사례를 보면 지하로 2개, 3개, 많게는 4개층까지 팝니다.
대지가 넓다 보니까 또 지하를 팠을 때 그 효율이 더 좋은 거죠. 맞아요. 합벽 건축한 건물들도 지하 2층까지 파서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지하 2층에 진짜 아예 먹방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약간 외관상 봤을 때 약간 구조물로 약간 하나처럼 보이게 하면서 사실 합벽 설계를 했을 때는 계단실이 또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약간 미적으로 약간 승화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야. 약간 대칭되게 하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대지 안의 공지도 좀 최소화하고 진입로도 한쪽으로 해서 약간 선택해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좀 잘 설계를 하는 거. 특이한 게 위층이 단독주택입니다. 두 개 다. 그래서 각각 지어서 각각 또 엑싯을 했더라고요. 그런 게 좀 특징인 그게 건물. 지금 주인이 달라? 주인이 달라요. 특히 왼쪽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면을 접하고 있어서 최근에 거래가 또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건물들도 덜어 있다. 도로가 넓고 한 필지의 크기가 큰 그런 지역들의 특징이 약간 조금 럭셔리한 것 같아. 동네도 조금 한적하고, 왜냐면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는데 그마저도 약간 그 도로 때문에 약간 일격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한적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개발된 사례들 딱 봐도 너무 오래되지 않은 건물들도 보면은 이제 주택으로 개발된 사례가 꽤나 많고요. 또 그게 수요가 받쳐지니까. 이 옆에 보이는 건물은 이제 제가 설해마을을 임장하면서 레전드 수익으로 꼽은 굉장히 특출난 사례입니다. 신축을 해서 엑싯을 했는데 단기 엑싯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건너편에 저 보이는 저 건물은 토지가 80평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은 175평이고 이거는 2017년 1월에 20억 9천만 원, 평당 2,6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굉장히 싸게 매입했죠. 그 다음에 2017년에 바로 신축을 하셨는데 공사 면적을 한 200평 정도 받고 그 당시 공사비를 평당 한 400만 원 정도만 받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8억. 그 다음에 부대 비용 해서 뭐 취득세 중개비, 뭐 이자, 뭐 설계비, 감리비 다 해서 3억 6천만 원 정도 받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32억 5천만 원인데 등기상 대출이 27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5억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지어놓고 2년 뒤인 2019년에 55억 8천만 원, 평당 6,9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전 차익은 약 23억인데 내 돈을 5억 정도 가지고 23억 뛰기를 했으니까 수익률은 400%가 넘는다. 그때니까 가능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로 2017년이면은 시장이 막 그렇게 막 올라가기 또 전이잖아. 대담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엑시탄 시기도 2019년인데 20년도 코로나 때 그 폭등장이 오기 직전인데도 굉장히 엑시트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지하 한 개층이 있고 지상 1, 2층까지가 근생, 그다음에 갈색 벽돌로 된 3, 4층이 묶어서 단독주택 한 가구, 그래서 상가주택으로 개발을 한 사례고 수익률 측면에서 진짜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살짝 기획 얘기를 하면은 여기 쭉 보면은 약간 내리막이죠, 여러분. 자, 약간 내리막이다 보니까 사실은 북쪽이 낮은 게 일조권을 맞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리하긴 하나 저쪽이 뭐가 생긴다? 이제 베란다가 생긴다. 이제 베란다가 생기는데 이게 대지가 낮아지면 조금 저기서 개방감이 좀 나오니까 약간 그런 거를 역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이거 건물을 지으신 분의 특징은 뒷필지까지 총 3필지를 샀어요. 총 3필지를 사서 한 번에 개발을 했고 이 건물은 근생 건물로 개발, 나머지 2필지는 묶어서 럭셔리 다세대 주택으로 개발. 저 뒤에 있는 거? 네, 그래서 대출도 전부 3필지를 공담으로 묶어서 진행을 했고 저 뒷건물은 대지 면적이 2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층당 바닥 면적이 거의 100평이 넘는데 층당 2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8세대인가? 밖에 없는데 한 세대당 분양가가 25억에서 30억. 아니, 딱 봐도 약간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약간 마법학교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성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네. 저는 이게 아무리 한 세대당 거의 뭐 50평 되는 주택이어도 어떻게 보면 공부상 그래도 다세대 빌라인데 25억, 30억에 분양이 됐는지 조금 보고 있었습니다. 또 땅이 커서 200평 정도 되니까 이렇게 램프에서 지하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품성을 높이긴 했는데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거를 선택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니까 공동주택이긴 하나 아파트처럼 많이 몰려있지 않으니까 한 사람당 내야 될 관리비에 대한 소요가 좀 크죠. 그 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뭔가 인프라도 좀 적고, 이거는 뭐 도시나 중소도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인구가 몇만 이상 돼야 뭔가 도서관도 생기고 운동장도 생기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뭐 이런 건물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서초구고 설해마을이라는 명함이 있으니까 좀 확실히 이런 기획이 먹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입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또.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한복판인데 대중교통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입지적으로는 가까우면서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하면서 널찍널찍한 이런 지역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이게 확실히 서초구에 그런 입지가 반포동, 서초동 요쪽이 있고 저희 교대역 사무실 인근에도 그 뒤에도 뒤쪽에 고급 주택들 되게 그렇지. 많죠. 거기는 이제 전용주거 지역이지.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그 역삼동 강남역 국기원 위쪽에 고바위에 가면 거기도 전용주거 지역이 있는데 또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그치.
그렇지, 그렇지. 강남에서 확실히 이런 분위기를 내주는 데가 되게 희귀하긴 하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 전반적으로 언덕 지형이기는 한데 그렇게 막 거부감이 느껴지는 수준은 그렇지. 아니에요. 너무 완만한 언덕이기 네, 때문에. 완만해서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너가 따뜻하다고 했던 네. 그 무슨 블럭이었지? 그 4번 가든 있는. 네, 거기도 너가 맨날 되게 좋아했잖아. 거기도 약간 이런 빌라, 연립이나 이런 오래된 것들이 좀 맞아요, 있었거든. 맞아요. 거기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거기가 조금 더 북적거리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렇지, 그렇지. 비슷한 네. 느낌입니다. 근데 전 거기가 더 좋아요. 거기가 평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사평대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설해마을 초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면서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중화 요리집이나 이렇게 식당들도 1층에 많이 깔려있고, 불과 한 100m 전만 해도 사실은 다 주택이었는데, 여기는 벌써 딱 나오자마자 부동산, 식당, 뭐 중국집,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실히 주택 비중이 좀 줄었죠. 1층에는 웬만하면 상가들이 있고 여기 필지들을 좀 다니다 보니까 요 사평대로에 가까운 쪽에서 이면은 생각보다 사옥 수요가 많구나. 사옥 건물도 많고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유통업을 하시는데, 도매업을 하시는데 어차피 물량은 다 뭐 항구나 외곽에 있는 물류업체 통해서 하고, 여기는 이제 딱 그 백오피스만 있어야 되는 곳들, 그런 업체들도 꽤 많았고, 뭐 디자인, 화랑, 뭐 요런 업종들도 꽤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쪽 라인에 있는 건물들이 다 10년씩은 넘은 건물이기는 해요. 근데 건물 관리도 꽤 잘 됐고, 사옥으로 단독 임차업종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건물들이 꽤 많다. 내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 거는 설해마을에 그 단독주택이든 다세대 빌라든 근생이든 심지어 나무가 많아. 조경을 좀 잘 해놨다. 조경을 좀 잘해놓은 것 같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 바로 뒤에는 산이 있을 것만 같은 약간 숲에 온 듯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제가 이쪽을 또 끌고 온 건 그래도 이런 고급스럽고 우아한 것들만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 설해 마을에도 우리 관악구 업자 같은 분들이 있다. 있다. 그걸 또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딱 이제 신기한 게도 그래도 좀 수줍은 건 아셨나 봐. 좀 약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있네. 그렇죠. 무슨 건물인지 지금 감이 오시죠?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 이쪽에 보이는 건물, 뒤에 보이는 이 회색 건물은 이제 다세대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로가 굽이굽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도로폭도 작아지고 전부 주택가 그런 라인인데, 이게 제가 딱 봤을 때 몇 층이지? 하고 층수를 딱 세봤는데 뭐 도생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디스코를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근 다다다다다. 그리고 저기 모자 씌운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정신이 없어. 차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딱 건물이 나오면 컷 편집을 많이 하게 돼, 그치? 오토바이, 차나 신기한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1층이 필로티 겸 근이죠. 그 다음에 위에가 근, 위에가 다세대 4개. 야, 근데 모자를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씌웠냐? 근데 이거 건물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관악구 스타일 아니에요? 저거 무슨 테트리스 한 것 같아. 테트리스 그거 알지? 딱 귀엽잖아. 맞네. 딱 맞는 것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수익을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은 뭐 이렇게 약간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챙기고 싶어도, 그지? 맞아요. 저 앞에도 있네요? 그러네. 그죠? 아까 그 건물이랑 그 같은 데인 것 같은데 왠지? 그러네. 마감재가 똑같죠? 근데 되게 필연적이게도 이 외벽을 돌로 하는 게 튜닝하기가 좀 쉽나 봐. 대표님도 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손쉽거든. 사실 이제 빌라들 설계하는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그게 정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도로가 있으면 코어가 1층에 가운데 남쪽에 위치하고 나머지 주차면, 그다음에 코어가 가운데 있으니까 뭐 양쪽으로 뭐 세대수가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뭐 가운데 3개. 사실 이게 좀 다르게 해보고 싶으세요? 그치. 근데 사실 수익이랑 건축법을 생각하면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 게 또 한계인 것 같고. 또 우리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가운데 코어, 양쪽으로 아파트, 아니면 이제 타워형으로 있는 데는 이렇게 3개 라인이 있죠. 꺾여서 기역자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런 거야. 한국인들은 다 닭장에 산다. 다 똑같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외국 가면은, 우리가 외국이라고 하면 약간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다는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괜히 오지랖 좀 해보면 좀 약간 선진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건축법이나 이런 게. 일단 돌 색깔부터 좀 다양하게 써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또 왜 모시고 왔냐, 여기 이제 도로폭이 4m 도로로 좀 좁아지고 이렇게 전부 주택인데 또 이 와중에 사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이런 입지가 또 사옥으로 인기가 있어요. 그렇지. 되게 조용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필지가 크니까, 왜 우리 청담동 그렇지, 일종 그렇지. 몰려있는 데서도 느꼈던 약간 그런 느낌. 한 필지가 크고 뚱뚱하고 짧게, 그러면서 층고는 높게 할 수 있고. 층고는 높게.
개방감 있게. 그렇지. 그래서 막 다닥다닥 붙은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주택가니까 사옥으로 쓰기에 좋고 업무 볼 때 분위기가 좋고 조금만 걸어서 나가면 상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살려서 이런 자리에 사옥을 여러분 짓는 이게 수가 있다. 화면에 안 나가겠지만 아까 저기 업자 건물에 있을 때랑 지금 있을 때랑 이 느낌이 완전 달라. 완전 다르죠. 지금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아까 거기 있을 땐 촬영할 때 정신없고 막 그게 진짜 임장을 와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느끼지만 직접 가봤을 때 진짜 그 미세한 저런 자동차 엔진 소리부터 오토바이부터 사람 다니는 그런 유동인구나 이런 게 내가 만약 그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 수강생 중에 한 분도 그 건물을 살려고 주말에 가고 평일에 가고 낮에 가고 밤에 가고 계속 가봤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봐야 된다. 근데 저는 이 건물이 거의 10년 전에 지었는데도 저기 썬큰도 되게 시원하게 파놓고 기획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리고 제가 이쪽 그 약간 골목 안쪽으로 모시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괜찮은 매물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자, 우리 이 길만 와도 지금 기분 좋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막 사옥들도 설명드렸고 여러분들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이 건물이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땅이 100평입니다. 남도로와 동도로를 접하고 있는 코너 필지고요. 바로 두 개의 작은 블럭만 더 가면은 메인 설해로가 있는 그런 라인이고 사실 이 물건을 제가 찾게 된 것도 우리 또 고객분 중에 지금 갤러리 건물을 좀 짓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분 때문에 찾다가 너무 적합하다고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지역적으로나 세부 입지적으로 이게 이제 100평에 평당 8천만 원대. 여기 시세는 이제 정말 싼 필지는 6천만 원대부터 좀 비싼 필지는 한 9천만 원대에서 1억까지 반포동 설해마을 비역세권 이렇게 생각하는 것 대비해서는 조금 시세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역삼동 논현동의 시세가 조금 낮은 지역과 시세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단순히 지어서 사옥으로 임대해놓고 뭐 시세차익용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갤러리로 쓰려고 하는 물건을 찾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초나 이쪽이 나와버려요. 생활권도 이쪽에 있으셔가지고 또 설해마을에 갤러리가 좀 잘 어울리잖아. 맞아요. 명도라든지 용도 변경, 멸실 이런 협조도 다 되는 물건이고 일단 저는 코너인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땅도 크고 100평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이것도 설명드려야겠네. 이쪽 라인까지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쪽부터 2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용도지역상 이득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양쪽으로 긴 거 아니야? 길지만 땅이 100평이라 용적률 쓰는 데는 솔직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네. 근데 나는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약간 설해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너무 주택가로 가기 전 약간 그 임계점에 있는 약간 그런 스팟이다. 그러면서 이제 도로가 두 개 있는데 6m 곱하기 4 아니냐 이거? 맞아요. 6 곱하기 4? 이제 4m 쪽 가보면 딱 그러면 이제 주차도 봐봐. 딱 여기까지가 뭔가 사옥도 있고 가게도 있고 한데 한 필지만 딱 안쪽으로 들어가도 벌써 딱 태양하우스가 있잖아. 그래서 요 뒤편에는 그냥 주차장, 북쪽이니까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되고. 야, 저 감나무는 대박이네. 열매가 다 열렸네. 요거는 그래서 간단히 수지 분석을 돌려봤을 때는 수익성이 아주 베스트하진 않지만 실사용 목적을 두는 분들한테는 제안을 드려볼 법한 그런 물건이고 입지도 나쁘지 않고요. 마주보고 있는 두 필지가 어쨌든 통사옥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또 동네에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그럼 이제 그 설해마을 딱 메인 설해로 쪽에 개발된 사례 두 개를 한번 보러 가보시겠습니다.